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잘들 지내셨나요? 선물 보내드렸던 분들은 다 받으신 것 같던데? 저번에 영상 올리고 얼마나 지났지? 한 일주일 지났나? 네,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드디어 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던 AI 세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그리고 걱정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로도 그렇고 따로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연락 많이 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괜찮고요. 조금 오래 가긴 했어요. 다른 때랑 다르게. 그래도 좀 자살 짬바가 차서 그렇게 보통 하루 잘 안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중국에 좀 오래 갔어요. 제가 우영이라는 친구 죽었을 때도 제일 후회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사고로 갔는데 사고 영상을 제가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던 걸 후회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그때 좀 가해자 같은 느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어서,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보험금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근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절대 그렇게 운전할 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좀 잘못됐다 해서 경찰서로 갔는데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발로 뛰다가 증거를 찾았어요. 찾아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봐버려가지고 그 잔상이 제가 한 2년 넘게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후폭풍이 오래 갔던 게, 그 친구가 자살을 할 때 영상을 찍은 거를 예약을 해놓고 의지가 진짜 그런 의지 있으면 좀 살지. 응? 네, 예약을 해놓고 간 거라 제가 그 영상을 봐버려가지고 또 그 영상에 잔상이 좀, 나는 좀 이런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영상에 잔상이 좀 오래 가서 간만에 제 그 재난 대책 프롬프트를 꺼냈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일단은 제가 그 너무 AI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이 책상이 아주 개판이 나 있거든요.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메모들 정리도 못하고 일단 여기를 좀 정리해야 돼. 이게 제가 가만히 있어도 대가리가 상하는 편인데 이 책상까지 정신 없잖아요. 나는 그러면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한 가지만 정신 없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저거를 좀 치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자. 오랜만에 갑시다. 괜찮아요. 떨어지잖아요? 괜찮아요? 자, 해봅시다. 자, 여기부터 정리. 진짜, 내 안경? 안경 일단 안경집에. 애초에 안 어지르면 안 되는 걸까?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니야, 해야지.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쩔 건데.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재난 프롬프트가 뭐냐면, 근데 이거 그거거든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소모임 같은 거 가요. 가서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는 건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 있지. 공부 못하는 애들 꼭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서 그림이나 그리잖아. 티를 많이 냅니다. 자꾸 얘기가 왜 새는 거야? 그 재난 프롬프트가 뭐냐면은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타고난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애가 그냥 고장이 나 버리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보여드릴게. 어떻게 되냐면 좀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멘탈적으로 바사삭 된 경우에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멍하게 있어. 이러고만 계속 있어. 근데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이러고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심할 때는 한 달씩도 이렇게 있어서 아예 아무런 일상생활을 못 하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좀 멘탈이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인생에서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한참 찾았네. 여기 있었네. 하여튼 이게 좀 인생에서 많이 반복됐는데 이게 항상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제 의지로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지 해서 이게 안 먹혀요. 멘탈이 너무 약해서 진짜 충격 먹은 상황이면 그냥 뇌정지가 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런 긍정적인 생각, 뭔가 생산성 있는 생각이 아예 안 떠오르고 그냥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일 때마다 약간 뭐 재난 대책 상황 있죠. 지진 날 때는 이렇게 해, 막 이런 매뉴얼 같은 거, 그거 같이 제 나름의 멘탈 바사삭 대책이 있거든요. 총 3단계예요. 항상 그래서 똑같이 해요. 그래도
멘탈이 나갔을 때도 잠깐이라도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반사적으로 내가 세워놓은 그 프롬프트대로 움직이는데, 아, 자꾸 프롬프트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AI 같다. 지금 아직 거기서 못 나왔나 봐.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일단 1단계로는 저를 좀 다독다독 해줍니다.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독다독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쨌든 충격을 먹을 만한 일을 겪었으니까 얘가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이 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줍니다. 그게 1단계인데, 뭔가 몸을 움직일 만한 걸 만들어줘요, 강제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타고 있는 게 문제라서 일단 좀 움직여야지 뭐가 생각이라도 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그 눈에 거슬리는 걸 좀 잘 못 참아요. 예를 들면 뭐 집에 좀 안 이쁜 물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택배 박스 같은 것들 이런 게 조금 쌓여 있다든지 이런 걸 잘 못 보거든요, 기질적으로. 내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더러워도 된다고 허락된 거는 책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배를 엄청 시킵니다. 그럼 택배를 엄청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저거를 까서 정리하고 놓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집을 정리하거나 꾸미는 용도의 택배들을 많이 사요. 그래야지 얘가 막 어디다 배치할까 이러면서라도 막 집도 둘러보고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상할 수 있는 생명력이 약한 식재료들을 많이 삽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또 제가 기질적으로 그 음식물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음식물 쓰레기 만들고 안 먹고 버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좀 금방 상할 만한 생명력이 짧은 뭐 냉동식품이 아닌 그런 애들을 좀 사면은 그래도 이거를 해서 먹어야 하니까 얘가 좀 움직여요. 그래서 생명력이 좀 짧은 식재료를 삽니다. 이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게 이제 1단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충격 먹은 거 아니면 대체로는 1단계에서 괜찮아지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네. 서리봉투.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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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이뻐요. 이번에는 그걸 샀습니다. 냉장고 정리하는 거랑 배추랑 버섯 이런 걸 좀 샀어요. 뭐 검증된 방법 같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뭐 누군가 말하잖아요. 운동을 해라, 뭘 해라, 사람을 만나려는데 제 기질상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기질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이거라서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냉장고 정리도 하고 식재료도 사고 했는데 그래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2단계까지 발동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 식재료 빨리 먹어야 되니까 밥을 좀 하면서 2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냉장고 정리템 보여드릴까요? 근데 좀 사놓고도 내가 이걸 왜 샀나 싶긴 해. 일단 이거 귀엽죠? 뭐 소스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는 건가 봐요. 근데 뭐 꽂을 소스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 그리고 또 뭘 소스 같은 거 담는 것 같던데 담을 소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가끔 따뜻한 음식 먹고 싶을 때 냉동 사골 국물에다가 이거 존나 무겁네? 안 빠져. 두유면 넣어서 먹거든요. 이거랑 계란 이거 되게 귀여워. 귀여운데 좀 불안해. 왠지 이게 꺼내서 쓰면 이렇게 또르르 해서 애들이 알아서 줄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거 줄 맞춰서 갈 때마다 깨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해. 이거는 내가 지금 콜라를 안 먹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사놓은 것 같은데 버릴까? 근데 또 놔두면 또 누군가 와서 콜라를 먹는단 말이지. 네, 그리고 이런 거 바스켓. 사고 나서 진짜 돈 낭비했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뭐 정리할 게 있어야지 정리를 하지.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과일만 채워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야채가 있죠. 과일은 이제 저 뒤에 좀 어른스러운 냉장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 먹을까? 정의원 선생님이 진짜 좋아할 만한 냉장고 아닐까? 물론 이런 것 좀 빼고. 자, 밥을 이거 사긴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식재료 생각하다가 집에 저는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뭘 하지? 뭐 어떻게 해야지 식재료를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상해야 되는 거 사실 야채 종류를 사긴 해요. 제가 야채를 잘 안 먹어서. 근데 갑자기 옛날에 전 남친이 해주던 야채찜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건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로 하자 하고 샀는데 콩나물 이거 먹고 남은 거 보관 어떻게 하는 거지? 콩나물도 씻는 건가? 씻는 거겠죠? 콩나물이 아니구나. 숙주나물이구나. 뭐가 다른 거야 콩나물이랑?
씻는 건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 안 써져 있네. 너무 불친절한데? 와, 나 벌써 귀찮아. 너무 귀찮아. 매일 밥해서 드시는 분들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나 적성에 너무 안 맞는데? 다시는 멘탈 나가지 말아야겠다. 얘가 먼저 하면 밑에 배추를 먼저 깔아야 되면 배추를 먼저 진짜 너무 짜증나. 이게 뭐야? 진짜 서로나 똑바로 살자. 멘탈 관리 잘하자. 이 지랄을 얼마나 더 할 거니? 2번 다시 못 해주겠다? 그리고 그 2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전 2번째 방법은 이제 첫 번째를 했어. 내가 그렇게 비위 맞춰주면서 그래 너 지금 힘들지? 그치만 몸을 움직여야 돼.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겸사겸사 쇼핑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했는데 얘가 이게 안 먹혀. 그것만 딱 정리하고 또 들어 누워. 그러면 이제 2단계를 발동하는데, 2단계는 물리적 고통을 줍니다. 사람 너무 아프면은 이 아픈 것만 끝나도 정말 삶이 윤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고통도 한 가지 고통밖에 못 느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동시에 신체에 여러 가지의 통증이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은 가장 큰 하나의 고통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를 타투 받을 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면 물리적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너무 많은가? 그만 넣을까?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어떻게 고통을 주지? 하다가 실비김치를 선택했어요. 그거 먹어봤어요? 실비김치 먹어봤어요? 제가 매운 거는 잘 못 느끼거든요. 매운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매운 거 되게 잘 먹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위장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매운 거나 자극적인 거 먹고 나면은 후후흥이 좀 오래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비김치를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딱 2입 먹자마자 느낌 오는 거 알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더 이상 먹으면은 이거 나 많이 아프다. 그래서 진짜 딱 2입 먹고 그만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날 저녁부터 위장이 나 진짜 빵꾸 난 줄 알았잖아.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화장실에만 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 그 실비김치 먹고 이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 번쩍 차렸고요. 한 이틀 갔거든요, 그게. 3일째 된 날 이제 너무 행복한 거야. 위장이 이제 조금 안식을 찾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실비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고구마를 산 건데 이 실비김치 2입 먹고 바로 갖다 진짜 꼴 보기도 싫어가지고 갖다 버려버렸고요. 고구마만 남은 상태라서 지금 고구마 공장 보시면 지금 이거 다 고구마고요. 이것도 다 고구마고요. 얘네도 다 고구마거든요. 네, 괜히 고구마 샀다가 고구마만 내년까지 먹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버섯. 근데 원래는 제가 좀 이런 일 겪으면 누워만 있는다 했잖아요. 그 말은 밥도 안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살이 엄청 빠지는데 제가 이번에는 30대 돼서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간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이런 일 있으면 밥을 아예 못 먹어서 살이 엄청 빠졌는데 이게 이제 30대가 돼서 그런가? 격주로 못 먹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첫날에 멘탈이 나가서 그러면 이제 거식증 같은 증상이 오거든요. 뭘 먹을라 해도 먹는 거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먹어도 토를 해요. 갑자기 너무 역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루 딱 또 그러다가 그럼 그 다음날 이제 먹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또 배가 고프고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배가 고프니까 폭식을 해. 폭식을 하면 또 체할 거 아니야. 그 다음날은 또 이 체기도 있지, 또 거식증 증상도 오지, 또 안 먹어. 또 그 다음에 또 허해, 또 배가 고파. 무한반복. 미친놈인 줄 알았어.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 굶으면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폭식과 거식의 반복이었어서 살이 빠지기는커녕 개쪘다. 이제 나를 밥을 못 먹게 할 방법은 충격요법 이런 거 안 통해. 그게 통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나를 못 먹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저작 활동, 그 씹는 게 귀찮아질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나를 밥을 못 먹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2단계까지 하고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멘탈이 힘든 건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내 위장 쓰린 게 먼저야. 이게 막 술 먹고 속 쓰리고 힘들고 이거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매워가지고 위장이 갈릴 만큼의 통증은 이건 돼. 옛날에는 2단계 때 이 방식을 안 쓰고 다른 걸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겁이 진짜 많아요. 겁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죠. 주사 맞거나 아니면 뭐 수술하거나 아니면 귀 뚫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통증? 아니면 좀 치과 가서 미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걸 너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아플까 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 예약을 엄청 했어요. 일부러 조금 멘탈이 터지거나 하면은 이 멘탈 터진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거기에 대한 겁을 줘가지고 그거를 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뭘 예약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비김치로 타협을 봤는데 여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 와 근데 그거를 그냥 돈 주고 사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 대단한 것 같아. 무슨 강철 위장인가? 안 아픈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어. 제가 돌아가는 동안 다른 정리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자 다음은 메모 정리. 이번에 제가 다른 어떤 분한테 노트 만든 거 드릴까요? 하니까 아 저는 아날로그는 안 써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둘 다 쓰거든요. 저는 생각은 생각할 때는 손으로 쓰고 이 생각한 걸 정리할 때는 그때는 컴퓨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방금 저거는 독서할 때 주로 하는 메모거나 아니면 제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있을 때 메모하는 거고 생각할 때는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연결해가지고 해야지 타입이라서 생각은 이렇게 이제 글로 쓰고 그 생각한 걸 정리할 때 거의 노션에 나갑니다. 와, 밥 한 번 먹기 진짜 더럽게 힘들고. 이러지 마세요. 뜨거, 씨. 뜨거, 씨. 근데 내가 이거 왜 바닥에서 하고 있지? 지금 위에서 하면 되잖아. 아, 진짜. 존나 멍청한 것 같아.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 독서 메모 같은 경우는 읽을 때 저렇게 쭉 쓰고 그리고 한 번 더 따로 종이에 붙여놔요. 그런 다음에 책 다 읽고 나서 또 생각 정리할 때 그거 적어놨던 것들 위주로 보면서 궁금했던 거나 공부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은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책별로 메모가 다 있으니까 그 다른 책들끼리 비교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씁니다. 이래저래. 근데 양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원래는 저거를 쓰면 바로바로 붙여서 정리를 해놓는데 왜냐면 이게 정리가 진짜 한 번 밀리면 그 다음 것부터 밑도 끝도 없이 쭉쭉 밀리거든요.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무슨 뭐야 깨진 유리창 효과도 아니고 한 번 밀려서 쌓이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밀리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데 저번에 저거 하다가 갑자기 바로 AI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중단된 메모거든요. 그래서 메모 정리를 무슨 책이었을까? 거짓 선지자가야. 그러면은 옛날에는 좀 멘탈이 나가면은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예전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힘들었을 때 사실은 그때는 해를 못 봐서 힘든 거긴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진짜 심각했을 때는 진짜 한 달 동안 그때 40권 읽었나? 50권 읽었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제가 좀 회피성으로 습관같이 좀 힘들면 책을 자꾸 읽더라고요. 뭐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게 제 스스로가 느꼈을 때 그게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 때는 책을 안 읽거든요. 제가 힘들 때 절대 안 하는 게 책 읽기랑 술 마시기예요. 힘들 때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술은 기분 좋을 때만 마시는 거야. 근데 진짜로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멘탈이 나갔을 때 이 지랄 하고 있다 현타가 좀 심하게 오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진짜 뭐 얘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얘 좀 정신이 들잖아? 그럼 좀 빡이 쳐. 현타가 와서. 아 진짜 이 나약한 새끼는 적당히 그냥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왜 사사건건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아 적당히 좀 그냥 대충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좀 안 힘들어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 만큼의 성숙도는 언제 생기는 거야? 참 키우기 까다롭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좀 손 많이 가는 애로 태어난 걸. 나도 좀 내 멘탈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다 됐나? 된 건가? 또 버섯은 또 너무 짧게 돌리면 그 균이 안 죽잖아요? 맞죠? 70도 이상에서 8분에서 10분 이상이었나? 5분만 더 돌릴까? 얘는 또 여기 있어. 됐고. 아, 귀엽죠? 귀엽죠? 예쁘죠? 이 다리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다리? 이거 다리 이거 디테일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이거 거슬리는데 뭐지? 이거 떼야겠다. 거울입니다. 이것도 되고요. 당연하게 이렇게 각도 줘도 됩니다. 메모가 더 있었잖아. 하하. 아 이거 여기 있었네. 이거 한참 찾았는데. 아까 했던 말 같은데. 보자 넌 무슨 메모니? 적혀있는 글이 좀 말투가 센 걸 보니까 니체 예수의 13번째 제자네요.
자기 기만의 가장 큰 모습이 의심 없는 척하는 것이다. 존나 명언 아니야? 기독교인들의 그 자기 기만하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게 본인이 이 신앙에 대한 아니 뭐 이 종교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아니 복음에 대한 의심이 없는 척하는 게 자기 기만의 가장 큰 모습이다. 아 너무 웃겨. 적으신 분이 어쨌든 니체의 안티크리스트 거꾸로 읽기가 부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 뭐랄까 문체라고 할까요? 글을 적은 말투? 그것도 니체가 되게 강하게 말하잖아요. 좀 세게 말하는 타입이잖아요. 니체 같이 적었어. 그거 되게 재밌어.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러지 마. 역순이구만.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친 방법은 질문, 대화법이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다. 의심을 통과하지 않거나 통과되지 못한 믿음을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신앙은 위대한 열정이 필요하고 회의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회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노예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많은 사물을 보지 않고 그래서 집단 생활을 좋아하며 자유롭지 못한 구석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편하게 여기며 자신이 옳기에 나머지는 잘못됐다는 확신에 산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진실한 신앙인과 대립하고 적대자가 된다. 여기 근데 교회 다니신 분 있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 있나? 하여튼 성경에 그 말세 이야기 나오거든요. 뭐 말세 때 뭐가 어쩐다 저쩐다 이러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뭐였지? 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막 말세 세상에 말세가 왔을 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가장 싫어할 거는 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거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던 게 누군지 보면 알 수 있죠. 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 종교인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종교인들은 자기의 믿음이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신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거의 한평생의 삶이 부정당하는 거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 다 되었느냐? 나 좀 요리다운 요리한 것 같아. 나 좀 잘한 것 같아. 볼래?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맛있어 보이지 않아? 좀 잘한 것 같지 않아? 진짜 맛있겠지? 나 좀 뿌듯하네. 간장. 여러분 어떤 간장 쓰세요? 저는 간장 어간장만 먹거든요. 간장도 어쨌든 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거 그냥 간장보다 어간장이 낫다 해서 어간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입맛이 여기에 길들여지니까 다른 간장을 바꿀 수가 없어. 일단 드디어 진짜 밥 먹기 존나 힘들다. 이렇게까지 밥 먹어야 되나? 현타 많이 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좀 찍으면서 먹어야 돼. 원래는 여기에서 밥을 먹거든요, 항상. 이 카트에서 밥을 먹는데 이걸 찍으면서 먹기엔 부적합한데? 어떡하지? 올릴까? 제가 밥 먹을 때 온전히 앉아서 밥만 먹지 않고 뭐 하면서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면에다가 밥상을 두고 먹을 일이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사이드에 있단 말이야. 정면에는 책상이 있고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라서 그래도 이거 찍는 덕분에 좀 인간답게 앞면에다가 음식을 놓고 먹네요. 좋아. 근데 나 이거 밥 하느라고 가진 체력을 다 썼거든? 입맛이 하나도 없거든? 어떡하지? 담배를 하나 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항상 밥해서 드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아니 무슨 밥 한 끼 했는데 하루가 다 가버렸어. 이게 말이 돼? 뭐 한 게 없잖아. 책상 정리하고 밥 했는데 이게 하루가 다 간다고? 이거 맞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정리해보면은 나는 멘탈이 좀 약하다. 그래서 내가 멘탈이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멘탈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세워놓는다. 마치 재난상황같이 그 매뉴얼이 항상 대기돼 있다. 첫 번째로는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왜? 난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의지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끝인 거라서 가진 의지를 그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다 쓴다. 그래도 안 먹힐 때는 두 번째로 육체적 고통을 준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역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고통이나 공포를 선사한다. 말하고 보니까 좀 진짜 고난과 역경 패티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3단계 방법이 있죠. 뭘까요? 뭘 것 같아요? 3단계는 2단계에서 안 돼서 쓰는 방법이 아니고 항상 이제 좀 괜찮아질 때 마무리 방법을 씁니다. 1단계 하고 끝났든 2단계까지 가고 끝났든 상관없이 3단계는 무조건 해요. 자, 밥을 먹으면서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개고생했네. 개맛있네. 아 따뜻한 음식 너무 좋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 누가 그냥 이렇게 맨날 해줬으면 좋겠다. 3단계 예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주 말하죠. 기부입니다. 기부. 네, 제가 쓸모가 있는 곳을 찾아요. 그 진짜 근데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진짜로 효과가 좋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멘탈이 터졌을 때 그때 거기서 빠져나왔던 방법이 그때 이런 매뉴얼이 없었으니까 그때가 진짜 딱 그거였거든요. 정신 차린 게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그때 스튜디오 오너였어가지고 저희 스튜디오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있으니까 아 그 친구들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애들 뭐 하고 있지? 와 얘들 불안하겠다. 야 오너라는 새끼가 씨발 이렇게 처자빠져 있네?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정신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땐 강아지도 있으니까 아 우리 집 강아지 밥 주고 똥 치고 산책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친구들이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드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죽어갈 때 살아나려면 어딘가에 쓰임이 좀 돼야 되는구나. 이거 개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나 요리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굳이 멘탈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좀 가벼운 거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쓰임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게 기부고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 찍으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껴놓습니다. 대상은 찾아놨거든요. 밥 먹고 나서 같이 보시죠. 자,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아씨, 어떻게 하지? 가지? 찍어서 보이려나? 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이번에 기부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럴 거면 제가 OBS를 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라 컴퓨터가 풀가동이라 OBS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 직접 들어가서 열어주세요. 정인아 어딨냐? 정인이 여기 있다. 이 친구입니다. 보니까 들어가시면 영상 볼 수 있거든요. 초록우산입니다. 초록우산의 정인이에요. 얘가 깡통 주워서 파는데 생활력이 야무지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 이 깡통 하나를 팔면은 얼만지 그럼 이걸로 뭘 살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좀 영특하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는 후원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정기 후원 시작했습니다. 많이는 못해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으로 후원 시작했고요. 우리 정이 똑똑하니까 이걸로 문제집 사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